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번에는 제가 EMR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었는데요. 어,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직까지 많은 댓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여러분께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댓글과 또 어떤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여러분 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직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수를 좋아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실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들도 굉장히 다양각색이죠. 예. 병원에서 근무를 앞으로 하시라는 분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트러블에 관련돼서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던가 자책하기보다는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실수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신다란다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음 저희 병원에서는 유유 선생님들이 실습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을 끝나고 나면 저희 병원에 입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 유유 선생님들 중에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실 때 좀 두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아니면 혹은 저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니까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병동도 중환자 병동이다 보니 업무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선생들이 오셨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속 뭐 잠깐 어떤 트레이닝을 배우고 일반 병실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는 어 뭐 어떤 공백이 비었을 때 유의 선생님들은 이제 중환자 병동에서 차지를 보면서 일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 심리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로테이션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반 병동으로 로테이션이 돼서 예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일반 병동에서도 어 노인 병원에서는요, 일반 병동, 재활병동 같은 경우에는 1 차적으로 이미 어떤 중증도의 위험을 한번 거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런 회복 단계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재활을 통해서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병동이 바로 재활병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활병동에서 예
어떤 일상생활을 잘 수행해 나가시다가 2차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갑자기 중환으로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케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병동이나 재활병동에서 케어를 하시겠지만 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중환자 병동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일단 무엇을 하게 될까요? 환자가 전동을 하게 되면 전동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다 인계를 할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노인병원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등급 신고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통합으로 해서 등급 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즘은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의 인원이 더 많은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 간호사 구하는 것이 정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와 같이 이제 업무를 할 수밖에 등급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유 선생님이 왔을 때에는 처음에는 액팅 업무를 좀 더 이렇게 배우면서 또 인계를 많이 들으면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익힌 다음에 차지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차지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노인병원에는 인력 면에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은 유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빨리빨리 트레이닝을 배워서 차지 업무에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배우셔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차지 선생님이 유유 선생님인 경우에 병동에 인계를 중환자 병동으로 내려올 때 인계를 주러 오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중환자 병동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올라가셨던 분이 다시 인계를 주러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인계를 줄 때 보면 물론 이제 병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조금 더 처음 배우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계를 주면 되는 것인지, 무엇을 인계를 주어야 할 것인지, 어떤 서류적인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를 좀 배우고 오셔야 되는데 바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계를 주겠다라고 해서 병동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이 환자가 먹던 약물, 가지고 있던 물품들, 그리고 어떤 뭐 이 환자가 사용하던 어떤 간호 기록지들, 간호 일지들 이런 것만 가지고 내려왔던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또 중환자 병동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준비를 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의 선생들은 음, 병원에 입사를 해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라던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제일 처음 올렸을 때 유유 선생님들이 어, 업무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이 첫 번째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환자 병동에서는 계속 배우는 입장에 있다가 일반 병동에서는 차주로서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 그냥 특별하게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노인병원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어떤 케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뭐 사실 오다를 내고 오다를 픽업하고 그 픽업한 오다를 시행하는 거에 관련된 거는요.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이거든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뭐 위험 약물이 아니라던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예,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간호조무사들이 액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유의 선생님은 차지로 앉아서 어떤 뭐 전산에 오답 픽업만 하고 액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액팅적으로 그분이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질적으로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RN으로 들어와서 액팅은 A인들이 뛰고 있고 RN이 차지 업무만 보다 보니 실제로 액팅을 띄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한테 폴리 인설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RN도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유유로서 내가 RN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인병원의 어떤 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액팅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지 업무를 본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앞으로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환자를 잘 모르고 내가 액팅 업무를 잘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지를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내가 차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내가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지를 본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조금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제가 아까 3,000% 셌지만 문제는 예, 어, 그분이 저한테 인계를 주러 왔다가 빠뜨린 거, 실수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그분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적이 아니라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올라가셔서 먼저 되었던 간호사라던가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실수로 지적이 되어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배워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인계를 주고 가셨더라면 아마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간호사 혹은 수간호사를 한테 얘기를 해서 인계를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 해서 내려오지를 않으시고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할 수 있게끔 넘기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분한테 인계 준비는 그 유유 선생님이 하셨는데 정작 인계는 다른 간호사가 주고 간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인수인계를 통해서 유유 선생님들이 어떤 인수인계를 받고 줘야 되는지 그리고 전동시에 어떤 인계를 줘야 되는지 저는 노인병원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병원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유 선생님들은 급성기보다 노인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급성기보다 노인병원에서는 유유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번 한 번이면은 이분이 다음번에 근무를 전동을 올 일이 있을 때 전동에 관련된 인계를 주로 올 일이 있을 때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내려오실 케이스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제 인계를 주겠다라고 해서 내려오신 분은 다른 간호사가 내려왔죠. 전동 기록지는 다른 간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유유 선생님이 차지를 그 데이 업무 시간에 봤었고 그분이 내려와서 인계를 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인수인계를 주러 왔던 간호사가 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 병동에서 아직 환자가 내려오지 않았고 인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나중으로 인계를 미뤘어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도 이제 입원 환자가 있었고 전동 환자가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좀 더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인계를 늦춰서 인계를 받기로 하고 돌려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간호사가 왔는데 그럼 인계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간호사가 왔었어야 되는데 이분인권 간호사가 와서 인계를 줬어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음,
제가 직접 트레이닝을 줬던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받고 위에 올라갔던 선생님이라면 사실은 그분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라면은 사실은 트레이닝을 줬던 사람한테 지적을 받던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다른 간호사가 인계를 그 간호사한테 내가 트레이닝을 받았던 병동에서 인계를 줌으로써 지적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한테 지적을 받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각인시키기 때문이에요. 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병원에 다시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 지적을 통해서 내가 실수를 통해서 내가 차근차근 배워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조금 더 수월한 곳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아 이제 내가 일을 익숙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다른 새로운 업무에 있어서 부딪힐 때에는 그것을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전동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어, 그분에게 좀 얼마나 좋지 않게 했으면 그렇게 생각할까, 그분이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다음에 더 큰 실수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한 번에 부딪혔던 실수를 통해서 지적당했던 것을 내가 한 번 더 이겨내고 그것을 제대로 해내고 돌아갔더라면 두 번째 인계를 전동에 관련된 인계를 주러 왔을 때에는 회피하는 일이 없었겠죠. 또 한 번 부딪힐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겠죠. 네,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유유 선생님들이 취업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력 간호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의료법이 바뀌게 되고 인증 규정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한다라면 그것을 새로운 것을 바뀔 때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적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들키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는 병원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병원에서는 경력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간호사들이 일단은 어떤 작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규 간호사든 유휴 간호사든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내가 유휴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다시 왔다. 힘든 일이겠지만 여러분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처음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셔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지적당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들통났을 때 들켰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시면 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어떨 때는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한동안 체면에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혹은 그 체면에 관련된 어떤 학설에 좀 빠져들어서 책을 많이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스스로 체면을 걸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아주 좋은 내용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글귀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읽었더니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모습이 아주 크게 발전되어 있었고 성공한 어떤 사람으로 발전되어 있었다라는 이제 어떤 자서전을 남기면서 거기에 관련된 글귀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글을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제 컴퓨터 앞에 글귀를 붙여놓고 매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나쁘게 만든다던가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실수를 통해서 나는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취업을 하실 분들 취업을 하셔서 배워나가고 계시는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발전해 나가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